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조사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만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워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세무조사 이전에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이 오면 그것부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이번 사례에서도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이 왔고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옳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케이스는 실제로 학원, 교습소 같은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수강료에 대한 과소 신고 혐의가 있어서 세무서에서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세무서에서 일단 해명 자료 안내문을 받으시면 이게 내가 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나왔냐 하고 이제 여쭤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탈세 제보 혐의가 있으셨다. 그래서 수강생 중 한 분이 아마 탈세 제보를 하셨을 확률이 좀 높고,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이제 전산망에 이제 적발이 되어서 과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 제출 안내문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으시면 굉장히 분개하시겠지만 이미 안내문이 나온 이상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왜 내가 걸렸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캐내려고 하시지만 세무서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료는 수강료 수입 금액이 과소 신고 혐의가 있어서 발생된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과세 자료 내용 확인 및 제출 자료에는 강의와 관련된 연도별, 기수별 강의 자료 일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강의 자료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수강생 명단이 있겠죠. 그래서 수강생 명단을 일단 추리시고 그 후에 학원 같은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그 계좌 이체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계좌, 내가 그 수강료를 받았던 계좌를 몇 년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 명단과 그리고 계좌 이체 증빙 내역,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트가 만들어지신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세무적 이슈가 무엇일까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 누락에 대한 혐의입니다. 매출이 누락됐을 때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 정도를 누락했다 하면 1억에 대해서 부가세가 한 10% 붙겠죠. 그리고 수익 금액이 늘어나면 1억이라는 수익 금액이 내가 늘어났을 때는 기존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그 금액에다가 1억이 추가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까지도 굉장히 많이 추징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이중으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 종합소득세만 해도 1억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10%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30 몇 프로 된다고 치면 거의 한 40~50%가 일단 추징이 되는 거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것이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년에 한 10%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3년 전께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그 가산세율도 높겠죠. 그래서 본세에 포함해서 가산세까지 하면 거의 70~80% 육박하는 금액을 내게 되는 거죠. 1억을 누락했다 하면 그 1억에 버금가는 세금에 도달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또 이게 끝이냐? 절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신고 혐의가 있었겠죠. 당연히 매출 누락에 대한 금액인데 매출을 누락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과태료가 있는데 그 과태료는 발급 금액의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누락했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고스란히 거의 세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거의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해명자료 제출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시고 이렇게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도시가스
IFRS 영수증처럼 그냥 체납했을 때 그랬을 때 계속해서 뭐 가상금이 붙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해명자료 제출이 나오시면 반드시 빠르게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게 추후에 세무조사까지 확대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명자료 제출에서 만약에 이게 정확히 입증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조사로 변형이 됐을 때 과세 당국에서는 우리의 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내가 제출을 안 했다면 과세 당국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해명자료 제출을 무시하고 가셨다가 추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도 실제로 이런 강의료에 대한 내용들을 제출했고 해명자료 제출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취소된 분들, 강의를 뭐 듣다가 중도 하차하신 분들 내역까지 상세하게 제출해서 정확히 좀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누락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 금액이 너무 1억씩 늘어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금액 누락만큼 비용이 누락된 부분까지 좀 반영해서 부가세는 피해 나갈 수 없었지만 종합소득세는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종결이 됐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지난 영상들에도 있지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뭐 큰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내가 일부만 신고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근데 정확히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신고를 해두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고 싶은데 뭐 온라인 강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세청에서 자진 발급 번호 010-000-1234 그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번호 10자리로 발행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과태료나 그리고 매출 누락에 대한 혐의가 다들 없으시게 잘 성실신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